이제 6월에 CPI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CPI가 이제 둔화됐다. 둔화 전망 아니면 0.1에서 2 정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근원 물가가 떨어져서 이렇게 또 이제 된다면 이제 진짜 9월에 피벗 기대감이 바그만치 60% 정도 되는 데에서요. 현재는 76.9%가 반영이 됐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64.1% 상승됐는데요. 불과 오늘 어제 발표로는 76.9 9월에 금리 인하한다. 이렇게 내용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다는 거.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애나 왕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분 6월에서 8월 부드러운 인플레이션 수치 9월 연준 회의 때까지 연준의 금리를 인하할 충분한 자신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6월에 5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지거나 둔화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심하고 파월 연준의 파월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자그마치 76.9%가 찬성을 하고 될 것이다. 이쪽에 지금 퍼센트를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파월 의장이 9일하고 10일에요. 미국 상하원 의원. 제가 미국에 아마 도착하고 나면 파월이 랄랄랄 하면서 이제 상원, 하원 의원 이렇게 국회 가가지고 출석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있는 말 없는 말 이 사람은 다 해요. 원래 정치적인 성향도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바이든 쪽에 줄을 서 있죠. 거기는 옐렌이 있기 때문에 옐렌 때문에 이제 친하기도 하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과연 9월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희망을 주게 되면은 바로 그냥 달러는 또 한 10매던, 네? 10매던, 모르죠. 20매던까지도 뭐 가게 될지 아니면 주식은 바로 4만 치고 6천 치고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예,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경기가 둔화가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 노동 문제도 그렇고 실업률도 완전히 지금 꺾이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방향으로 확실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오히려 현재의 주식시장이 좋았다. 그 좋은 것에 현재가 낫지. 경기 침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기업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도 안 팔리고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고 지금도 현재 그러지만 그런 여러 가지 각도의 계산을 했을 적에 오히려 안 좋은 시장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신들이 있습니까? 지금 모든 박사니 무슨 뭐 석사니 뭐 노벨 뭐 경제학 박사 이런 사람들도 맞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계속적으로 통계, 지표는 나오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한계점에 임박했다. 추가 매수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JP 모건 투자 전략가들이 매수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인터뷰를 했고요. 미국 증시 상승 랠리가 한계점에 임박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라. 까불지 말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요즘 좀 많이 안 맞는데요. 맞은 것도 많습니다. 기요사키 부자 아빠 역사상 최악의 최고 이제까지의 최악의 폭락장이 올 것이다. 잘 안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이 사람 얘기하면은 뭐야 저건 그럴 텐데 안 맞힌 거는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네, 부동산도 내릴 거고 많이 안 내렸죠. 그렇게 하고 또 금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56,000원 바로 55,000원까지 가다가 56,000원 못 맞췄죠. 이 사람이 얘기한 거를 제가 들여다봤더니 8월 25일까지 3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미친 사람 아닌가 얘기를 했는데 과연 미친 사람이 됐군요.
35만 원커녕 제가 볼 적에는 지금 현재 5만 6천 땡땡땡. 이게 말이 됩니까? 어찌됐든 간에 기요사키가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엄청난 최악의 폭락장이 오지만 바로 내년부터는 내년 말부터 시작될 강세장. 내년 초 아닙니다. 말. 2025년 말이니까요. 하반기로 들어갔을 때 강세장은 바로 금, 은, 또 주장을 하죠.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모두 기다려온 이벤트가 이때 올 것이다. 인내심에 따른 보상을 받아라.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네, 그래서 내려가든 말든 기다려라. 아유, 우리 하와이 미세스 홍 내가 미쳐요. 내가 8만 넘었을 때 빨리 정리하라 그랬지. 이 친구가 도대체 기요사키가 35만 얘기하니까 또 네? 그리고 이게 기가 팔랑기가 되면은 돈을 못 번다니까. 한번 정리하고 5만 대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비트코인이 좋으면 이 잼이 얘기했을 때 8만 7천 8천일 때 팔고 기다렸다가 이게 웬 떡이야. 그리고 5만에 들어갔으면 됐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하와이 미세송 잘 지내고 있나. 자, 앞으로도 계속 고금리 장기화다.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내용의 우리 중앙일보 기사에 나온 걸 보면요. 4.5% 금리가 내려간다 한들 올해 9월에 피벗이 있어가지고 한번 내려가면 0.25 내려가면 이제 5.25 기준금리가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한 번 더 내려가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쪽집게처럼 말씀드린 게 맞나요? 2번 떨어지면 5%가 됩니다. 제가 그랬죠? 2024년에 금리 인하하게 된다 한들 5%로 끝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출을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대출값이 왜 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금리 내린다면 금리 내리지 않는다니까. 좀 조용히 하고 있어 닥치고들. 하반기부터 상황 보면서 내리는데 그것도 2번 내릴지 3번 내릴지 뭐 상황을 봐야 되게 2번 내려봤자 5%에 그 5%에 내린 겁니까 지금? 그럼 우리나라가 금리가 내리길 바란다고? 꿈 깨시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렇다고 금리를 올린다든가 금리를 안 내리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또 여기서 증거 자료로 남겨놓고요. 그리고 올 이제 7월에 윤곽이 나옵니다.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11월이긴 하지만 조금 늦어져도 7 또는 8월 초까지는 바이든이 될 것이다. 트럼프가 될 것이다. 박빙이기는 하겠지만은 나오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제 예측입니다. 이것은 금리를 내려야 하지 않느냐. 내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미리 증거자료 좀 잘 떠놓으세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어떻게 이제 5월, 4월은 쉽니다. 연준이 6월, 7월 세 개를 거스르고 갑니다. 거스른다는 동결. 다음 8월 쉬고요. 그 다음에 9, 10 그리고 11월 이렇게 연준이 행사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6월이 동결이 또 가가지고 7, 8, 5, 6, 7입니다. 8월은 쉬고요. 그렇기 때문에 5월, 6월, 7월에서 6월은 이제 물 건너 갈 수도 있습니다. 7월에서 한번 내릴 것이냐 라고 계산을 하고 8월 쉬고 9, 10, 11월 중에 한 번 정도 더 내리거나 한 번 정도 더 내린다. 이런 예측. 상승론자들은 그런 예측 3번은 더 내릴 것이다. 6번 하던 것이 이제 5번. 그러더니 이제 4번. 한결같이 못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3번. 이렇게 지금 말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월, 8월 넘어가고요. 9월, 10월, 11월 중에 한 번 정도 더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계산을 하는데 물가가 바로 잡히지 않고 다시 3.78로 오르기 시작하면은 내렸던 0.25를 다시 올리는 0.25를 다시 올리는 뭐를? 금리를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증거 자료로 남겨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번만 떨어질지 2번 떨어질지는 저도 그건 못 맞히죠. 상황을 지켜보면서 9월에 비벗으로 떨어뜨린다 한들 물가가 갑자기 둔화하지 않고 올랐다? 그러면 못 떨어뜨리겠죠. 올리지는 못하고. 그런데 더 많이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또 다시 올려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접해지는데 어쨌든 한 번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5%. 그리고 3년 안쪽으로 계산했을 때 이분 얘기로는 4.5% 수준인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가 마치 뉴 노멀처럼 보인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3년 전만 해도 이 시기만 넘으면 끝났다. 다시 2%로 간다. 이런 이야기 했던 작자들 다 어디 갔어요? 예. 순차적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맞히질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4.5% 수준인 미국 장기 국채. 국채라는 것이 떨어지지 않으면 금리가 떨어지면 뭐합니까? 에? 금리가 떨어지면 뭐해요? 금리가 떨어져 봤자 미국의 국채 값이 4.55%를 넘나든다면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국채에 대한 거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이제 여기서 일단락이 되면서 국채 금리를 봐라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는 이제 기준금리 5.25가 되든 5%가 되든 그거를 보지 마시고 지금은 이제 미국의 10년 국채를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좀 뚫어지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경제가 높은 금리를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 금리 하락을 예상했지만 여전히 더 높은 수준에서 오랫동안 하이퍼 롱거 계속 될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